안녕하세요. 잭교관입니다. 이번 시간 지상 최고의 부대 Toughest Forces on Earth 시즌 1 제2화에 이어서 2화 홍굴라 특공대에서 경험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리뷰를 좀 준비했고요. 일단 정글전이죠. 정글전이라고 하면 뭐 엄청나게 뭐 다른 환경, 뱀과 악어가 득실득실 되는 뭐 그런 환경을 상상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지형에서도 정글전은 충분히 유사한 상황에서 산악전과 비근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거에 참고를 해서 정글전에서 좀 배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산악전에 접목시키면 좋은 리뷰 자료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료 좀 준비해 봤어요. 홍굴라 특공대는 일단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훌륭한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많이 노출되지 않은 부대인 것 같아서 정보를 많이 얻지 못했어요. 단지 내셔널 폴리스 오브 콜롬비아에서 콜롬비아 경찰 예하에 있는 부대라고 확인을 했고, GIGN 같은 그런 임무를 하지 않나. 다만 정글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특화된 부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토는 Honor and Glory Forever 뭐 이렇게 모토를 사용하더군요. 어찌됐거나 라이언이 딘이 SBS 출신인데 영국에선 티어 1입니다. 라이언은 네이비실 출신으로서 미국에서 티어 2고, 약간은 이제 본인이 티어 2지만 티어 1을 영국 티어 1을 능가한다는 뭐 그러한 발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제가 티어 1과 티어 2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좀 정립을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자면, 티어 1, 티어 2는 임무상의 차이지 해당 부대의 능력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무가 더 특화되어 있고 국가에서 좀 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생각하면 티어 1에 속해서 임무를 수행하되, 그만큼 국가 지원 예산도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장비가 좀 더 고도화, 전문화, 좀 더 고사양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인원들은 티어 2든 티어 1이든 거의 동급의 인원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티어 1, 나는 티어 2, 아니면 저보다는 티어 1이니까 나는 티어 2니까 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티어 2, 미국에서 티어 2는 그린벨도 티어 2고요. 대부그루가 티어 1, 델타 포스 티어 1, 뭐 그 정도로 가닥을 잡으시면 얼마나 티어 2와 티어 1의 차이가 정말 미세한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레인저도 티어 2로 알고 있어요. 리컨 머린, 폴스 리컨도 티어 2입니다. 어찌됐거나 티어에 대한 개념은 그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사고가 났죠. 신병이 던진 수류탄이 전방에 있는 물속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신병 옆에 떨어져서 신병은 사망하고 교관은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는데, 예전에 비해서 세열 수류탄이 기능이나 여러 가지 형태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수류탄 초콜릿 그 갈라짐 같이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수류탄은 예전의 수류탄이고요.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수류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둥근 형태의 수류탄이 최근에 대부분이 사용하는 수류탄이고요. 겉에 있는 표피에 의해서 어떤 파편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안에 구슬이 수류탄 안에 수백 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게 폭약이 터지면서 비산하는 그러한 형태로 형태가 조금 바뀌었고요. 어찌됐거나 수류탄 안전핀을 뽑는다고 해서 바로 터지는 게 아니고, 수류탄마다 약간은 틀리지만 3초에서 5초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시 되돌려 던지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수류탄 안전핀 뽑고 1초, 2초 뒤에 던지는 뭐 그러한 트릭도 사용하고는 있어요. 어찌됐거나 수류탄은 적절하게 사용하면 아측에 유리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하면 본인과 동료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콜롬비아 홍굴라 특공대에서도 수류탄을 사용하더라고요. 정글에서 잘못 던지면 전방에는 나무에 튕겨서 아측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훈련을 하겠지만 어찌됐거나 수리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딘이 훈련 중에 정글에서 소총을 가지고 타겟을 맞추는 훈련을 하는데, 딘이 훈련이 많이 되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소총과 시선이 같이 움직입니다. 항상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예전에 강철 부대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그게 조금 미숙한 부대가 있었어요. 그건 뭐 개인의 성향, 그 부대가 다 그렇다라기보다는 개인의 성향, 개인의 훈련 숙지도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지만, 어찌 됐거나 그게 정글이건 시가지전이건 총구와 시선은 항상 동일하게 움직이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글이다 보니까 마체테가 또 빠질 수 없죠. 일명 정글도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칼을 가지고 정글의 전방에 있는 인원이 뒤에 있는 팀원들을 위해서 통로 개척 뭐 이러한 걸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체테는 일부 유격 부대 또는 산악전에 특화된 부대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 위장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자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대부분이 얼굴 위장을 얼굴만 합니다. 귀나 목은 잘 안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귀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목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다. 코와 광대뼈 같이 돌출된 부분을 흐리게 보이기 위해서 위장을 하는 것인데, 귀도 그 중에 하나고 목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장할 때는 얼굴뿐만 아니라 귀나 목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좀 해소하고자 안면 마스크 또는 뭐 목도리, 위장 목도리를 이용해서 위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언이 야간에 수경을 하면서 다른 인원들은 평지에서 불편하게 자는데 해먹을 사용했죠. 저는 순간 굿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 네이비실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홍굴라 특공대 관계자에 의한 강평에서는 야간에 적에 의해서 총탄이 빗발치게 되면 지면에서 수경하는 인원이 살 생존율이 높다, 그래서 해먹은 적절치 않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미군 전술을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이 대목에서 볼 수 있고요. 네이비실 훈련이 많이 잘 된 부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대가 본인들이 익숙한 수경법을 활용하는데 그게 결코 정답은 아니다.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지형에 따라 오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의 어떤 그 미군 전술 맹신 너들에게 약간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어요. 끝으로 C4, 군에서 군 특수부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포약 중에 하나고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안에 내부 물질을 잘라서 또는 겁질을 벗겨서 원형으로 또는 기타 다른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자체 후면에 보면 단면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 테이프를 떼어내면 문 같은 데 바로 부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폭약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뇌관을 삽입하고 정기식 또는 비정기식으로 폭발을 해야 되는데요. 비정기식 같은 경우는 보화선을 이용해서 불을 붙여서 퓨즈라이터 같은 것을 이용해서 불을 붙이거나 아니면 기타 일반 라이터를 이용해서 불을 붙이면 되고요. 정기식 같은 경우는 크레모어에 사용하는 격발기 또는 기타 다른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해서 격발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형태로 해서 C4는 가장 많이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포약 중에 하나다라고 정의를 좀 내리고 싶군요. 아무튼 지상 최강위 부대 파트 2 정글전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한 가지만 더, 완수 신호를 사용을 많이 하더군요. 어느 부대에서건 이러한 정찰 또는 침투할 때 완수 신호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요. 완수 신호는 상호 약속하에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신호가 꼭 그거다라고 정의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좀 드는군요. 아무튼 시즌 1 파트 2 제 2화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